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유 교수님이 좋아하는 이우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있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예, 내일 뭐 해요? 내일 정면 승부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저희는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쉬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지만 저희 정면 승부는 계속 달려갑니다. 정면 승부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도 다 하고 다 해요. 예. 이렇게 일하니까 좋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아주 그냥 네. 얼굴에 그냥 벌써 다 화색이 도네요. 네. 예. 물론 이제 또 우리가 또 내일 또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또 굉장히 뿌듯함도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좀 아까 축구 감독 이 YTN TV에 쫙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또 좋은 소식이죠. 예? 네, 뭐 좋은 소식인데 전반적으로 축구 이야기 듣다 보면 화색이 돌다기보다 그것도 화가 화색이에요. 돌았죠. 화가 돌죠. 그 화나는 색깔 그것도 화색이에요. 네. 그럼. 네. 야, 근데 이번에 어떻게 감독을 좀 좋은 분을 모셔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축구? 아무래도 이슈로 덮기 위해 좋은 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좋은 분이 오셔도 여기는 좀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클린스만 감독처럼 나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클린스만 감독처럼 이 허구한 날 맨날 나가 있으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이 하임웨, 독일어로 하임웨가 이게 향수거든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심해서. 근데 미국에서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향수도 아니네, 그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가대표 이렇게 그 했었죠. 부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그걸 뭐 어떻게 계약서에 분명히 좀 작성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화요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는 날인가요? 끝난 날. 네. 예, 끝난 날. 네.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홀가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나올지 아주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예,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영수회담 이후 이야기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죠.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영수회담 이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번 5월 임시국회를 특검 정국으로 이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수회담 이후 이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에서 보면 모두 발언에서 15분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2개의 의제를 던졌죠. 나중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이후 이제 비공개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로 말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는데 이 중 의료개혁안을 제외하고 모두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각종 특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라디오 방송에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특히 윤 대통령이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응에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기존에 예정한 법안 처리는 물론 특검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기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함께 김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의혹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 같다라는 평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소개팅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애프터 제안은 사실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 당연하죠. 네. 마음이 없는데 애프터 하면 그게 그렇죠.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영수회담이 또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할지도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외롭죠. 왜죠? 어제부터 계속 소개팅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니, 유엠 갑자기. 아나운서의 이 시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다듬어 줄 수. 그렇다기보단 어려운 주제를 좀 더 편안한 주제로 왜 가지고 얼굴이 와서 빨개지고 그래요? 근데? 얼굴은 이제 홍조가 있습니다. 이 별거 다 얘기하네. 네. 홍조 원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외롭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려운 주제를 외롭잖아요. 쉬운 주제로 가지고 외로운데 와서 뭘? 안 외롭습니다. 네. 축구가 있어서. 제겐 청취자분들이 있으니까요. 나 오늘 방송 안 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말이에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내일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내일 NBS 조사가 나올 거예요. 예? 전국 지표 조사.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올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구나. 목요일 날 나오니까. NBS 조사, 한국갤럽 조사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볼 때 분명히 올라요. 근데 얼마나 오르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주목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다시 말해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얼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선호도가 올라가느냐, 이거를 좀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시에 동반 상승됐다.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지금 영수회담이 더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결실도 없었고 불통만 확인했고 변화된 모습이었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예견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영수회담이 결렬됐다라는 아무 성과가 없고 바뀐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단독적인 독선적인 독주의 행태를 다시 그걸 명분 삼아서 벌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문제가 있게 상당히 좀 역풍도 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월 임시국회 열렸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단독으로 다 처리해버린다.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이 좀 자신감을 갖는 게. 영수회담은요 항상 뭐냐면 양보한 측이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누가 양보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양보했거든요. 대통령이 이거 이제 상관없이 일단 만나자. 그걸 받았잖아요. 일종의 양보입니다. 양보한 측이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회담이 결렬돼도 이렇게 내가 양보까지 했는데 이 아무 성과가 없다. 책임은 저쪽에 있다라는 쪽으로 할 수가 있고, 성과가 있잖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런 결실을 얻었다. 이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의 어떤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것들의 영수회담을 명분 삼지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 1-3부가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심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제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9월에 판단을 했고요. 또 윤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면서 각하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앞서서 말씀드린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또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어떤 이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랬잖아요. 정치권 사실 우리나라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에요. 보니까 미국도 그렇더구만. 그런데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모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 아주 해로운 겁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을 향하든 어떤 정치인을 향하든 이 법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 판결까지 하면 당연히 해야죠. 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혹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최고의 어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통령에게까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라고 저는 보면 됩니다. 대통령에게 그 정도의 투명성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이 공개하는 것만큼의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법률수석 그건 좀 아까 3분가요? 우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법률수석 얘기도 나왔다 그러던데요. 이게 성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성과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법률수석 같은 거 왜 필요하냐? 여론을 듣고 그 여론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민정수석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 투명성 있는 사회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판결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글쎄 모든 정치인들도 이 정도의 투명성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면 제발 거기에 토달지 말고 좀 자신이 반성하는 태도 같은 걸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본격화한다는 소식 관련해서 다뤄드릴 텐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 등 고려대 의료원 산하 교수들도 오늘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2달 넘게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데 물리적,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70일 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지난 26일 온라인 총회를 갖고 장기적으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매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또 이에 대해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공보의와 군의관을 병원에 3차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달 이면택 의협회장 체제가 본격화되면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한층 높아져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임 당선자 지난 28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자는 목소리도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협은 정부와의 1대1 대화의 조건으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들이 빈자리를 지키던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명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당장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버림받은 기분이라면서 불안감을 언급했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주일의 휴진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지는 보도를 보면 병원 현장에서는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에 휴진 관련 안내문은 오늘 없었다고 하고요. 세브란스 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 데는 각자의 진료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현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구체적인 의대 정원수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에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5 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했는데 병원 현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그 주 1회라고 해서 오늘 말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에요. 예? 5분 동안 종이 꺼내서 읽은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전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얘기할 거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병원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느냐. 이 민주당 측에서 여기에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자 그대로 의료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맞습니다. 여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입법 권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입법 권력의 실질적 수장은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행정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돕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지금 의료단체들, 의협이든 뭐든 그 의료단체들이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정부에게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법부에 의지하기도 힘들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역시 호응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을 저는 제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반 국민들이 정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저는 의료단체들은 특히 의사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이 큰 병원에 빅5 중에 하나를. 이 중에서 제가 지병이 있느냐. 그래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한테 털어놓죠. 지병이 있습니다. 무슨 지병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 때문에 가는데
저는 최소한도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병원에도 큰 이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혀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표를 냈다라고 추정되는 그 5개 빅5의 병원의 교수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는 병원에 있어서의 제가 담당하는 교수는 사표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약간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좀 의사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미래 의료 걱정 많이 하셔야죠.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래 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현재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재 환자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전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우리 의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떠는지 아십니까? 특히 중환자 협의회 같은 쪽에서는 이 보호자 협의회 같은 데서는 지금 일주일 휴진이라는 게 암 환자들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환자들을 내팽개친 미래를 얘기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어제 외환 시장에서 오전 한때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다. 이렇게 NHK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60엔 선을 넘어선 게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 발표 이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 등 종전 금융정책 유지를 결정한 26일 낮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6엔 선을 넘어섰고 우에다 가조 일본 총재 기자회견 이후에는 157엔을 넘봤다고 합니다. 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일본은행의 조기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엔저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면 159.3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때 해외여행에 대거 나섰던 일본인 상당수가 요즘은 국내 여행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일본의 최대 황금 연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제 5월 이번 주말이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뭐 제주로 몰려들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일본인 관광객 역시 제주를 찾을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사실 일본에서 우리로 오는 여행 소식보다는 최근 국내에서 지금 일본 여행이 적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요. 네, 이 소식 뉴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엄마 아빠랑 어디 가요? 어린이날 조카한테 선물 사줘야 됩니다. 그 조카는 되게 귀여워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선물을 좀 고가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좀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네. 이야, 그렇구나. 네. 지금 근데 젊은이 일본 여행을 얘기할 때가 아닐세. 지금요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문제는 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적으로 수출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싸게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제값 받고 팔려면 일본한테 밀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뭐 여행 가서 싸게 뭐 저거 한다. 근데 뭐 우리가 여행은 뭐 가지고 안 가도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경제가 풀려야 되는데 이 엔화가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사실 그래요. 지금 일본의 보궐선거 자민당이 참패했다고 나왔어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췄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경제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일본 여행 자주 갔어요 옛날에? 살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살면서 한번 네. 그 일본 가까운 후쿠오카 같은 데는 뭐 한번 후쿠오기 좋죠. 네.
고기 좋죠. 그 제주도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네. 그냥 뭐 상관없어. 어디든 여행은 가고 싶습니다. 어디든. 네. 근데 이제 그럼 여행 가는 게 좋아요? 뉴스앤뮤직 같은 거 우리 뉴스 정면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땐 뉴스의 뮤직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항상 그 너무 즐기는 것 같더라고. 방송은 항상 이렇게 즐기면서 해야 돼요. 예. 마이크 꺼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꺼야겠네 이거.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